네, 현재까지 시장 전반에 대한 현재 상황을 짚어봤고요. 이제 마감 앞두고 어떤 전략이 좋을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동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지수보다는 종목에 조금 더 눈이 가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여전히 사실 코스피랑 코스닥은 지수 그림이나 흐름이 좀 많이 다른데, 지수는 저는 인덱스 플레이는 항상 코스피 위주로 말씀드리니까, 코스피 시장 지수 움직임 계속 상당히 견조하고요. 위쪽으로 저는 2100포인트 정도까지도 한번 올라갈 수는 있지 않을까 싶지만, 이번 흐름이 바로 강세장으로의 전환으로 기대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하니까 10월 달은 좀 박스가 되지 않을까 정도의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현선물 포지션이라든지 혹은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의 움직임이 위험 선호 현상이 갑자기 급격하게 약화되면서 안전 선호 현상이 보이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처럼 오늘은 오히려 지수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시장 지수가 미리 빨리 달려버리면 저항에 먼저 부딪히니까 이런 와중에 종목 체감이 좋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상당히 좋은 오늘 시세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상승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는 하락 종목 개수가 조금 더 많은데요. 상승 종목의 사이즈가 비교적 크고 그동안에 관심을 받지 못했던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먼저 LG전자가 대표적이죠. 현재는 10% 이상의 상승 흐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도 오늘장 흐름 좋습니다. 여기에 나스미디어, 금호석유, 제일기획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LG전자 보겠습니다. 5만 원 선을 뚫어내고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장의 이 강한 상승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시점 사실 LG전자는 기술적으로 나오고 밸류에이션적인 접근도 있지만, IT 내구 소비재, 임의 소비재 쪽에서 후발주에 속하죠. 세트 쪽에서도, 글로벌 세트 쪽에서도, 트렌드를 만드는 삼성전자라든지 애플과는 좀 달리, 후발로 물량으로 쫓아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경기에 대해서도 조금 후발적인 반응을 하는 종목인데 LG전자가 오늘 올라가는 게 전기차 쪽에 대한 전장 부품 쪽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실제화되고 있다라는 게 아주 의미 있어 보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아직까지 상승 추세로의 완전한 전환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볼 때 오늘 상승 출발 라인을 스타팅 포인트를 잡는다면 47,000원에서 한 6만 원대 정도까지의 에너지 수렴 과정을 당분간 좀 보여질 거라고 보이고요. 47,000 라인이 다시 무너지지 않는다면 추세 전환에 대해서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는 1차적으로는 한 6만 원까지도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그 수준이 청산 가치 정도가 되니까 한 6만 원 정도까지의 움직임은 당분간 대박 눌림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다시 나오더라도 또다시 힘을 좀 받을 수 있지 않나 싶기 때문에 보유 종목으로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욕심을 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매매 공략을 준비하고 싶다면은 오늘 쫓아가는 건 조금 무리일 것 같고요. 오히려 눌림목 이용해서 다시 한번 5만 원 선이나 이 정도라면은 한번 시간을 조금 보신다라면은 한번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정 부분의 반등은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엔 또 포스코 보겠습니다.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이 조금 더 눈에 띄는 포스코. 현재는 19만 원 회복 시도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떨까요? 예, 어제였나요? 포스코는 다시 싸졌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포스코가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고요. 바닥권입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 5%대 근처까지 나오는 가격대에서 그리고 PBR 0.3배수에서 실적이 적자 전환입니다. 적자 전환인데 재료의 호황제로 따진다면 당연히 악재입니다. 그런데 악재가 나온 자리에서 급등이 나온다는 것은 포스코가 16만 원대가 바닥이었구나라는 시장 인식이 좀 더 확인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저점 대비 15% 올라온 거 전혀 개의치 마시고요. 이제 첫 상승 바닥권 반등이 시작됐다라고 보시고 다만 역배열 구간에서 나오는 바닥권 기술 반등이 한 21만 원대 정도에서부터는 또 가격적인 부담이라든지 매물 부담을 좀 느낄 수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라도 좀 더 끌고 가셔도 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목표를 좀 높게 잡으시고 계속해서 가치에 대한 배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대형주 가운데 또 제일기획이 실적을 내놓고 눈에 띄는 상승 흐름을 나타내는지 좀 비슷하게 봐야 될까요? 나스미디어도 현재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주실까요? 이제 제일기획의 어떤 내용도 상당히 의미가 있겠지만 나스미디어는 제일기획보다 훨씬
미디어랩으로서의 모바일 쪽이라든지 IPTV 쪽에 대한 성장성이 큰 종목이죠. 실질적으로 올해 이익도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이번에 좀 이상한 형태의 주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의 부진도 일단 뭐 하나의 원인이 됐겠지만 거래량을 늘리려고 뺀 건지 싶을 정도로 이 주식이 왜 이렇게 빠지나 싶을 만큼 하락을 했었는데 실적도 좋고 그리고 성장도 이 종목은 갑자기 끝나진 않을 겁니다. 지금 모바일 쪽에 대한 광고비 지출이 아직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뭐 이쪽 산업이 더 커진다라고 봤을 때는 7만 7천 원대가 과연 상투일까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군들은 이렇게 반등이 어제 시작이 되면은 일단 시원하게 한번 반등 주고 다시 기술적 수렴이 나간다라고 보면 6만 원대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라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5, 6만 원 사이에서 좀 더 수렴을 하다가 이후에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다시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하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려를 사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코스닥에서는 메디톡스가 어제는 4%가량의 상승을 나타냈는데 시세를 좀 이어가지 못하네요. 오늘 다소 좀 힘이 빠져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역시나 SK하이닉스 그리고 기아차나 호텔신라, CJ 정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메디톡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실적이 나오면 그동안에 2분기까지 실적 추이로 봤을 때는 3분기도 어느 정도 무난한 실적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60만 원대 있을 때처럼 아주 이익에 대한 숫자에 대한 큰 기대감은 좀 약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시점이 되면 일시 반등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라든지 고퍼주들 위쪽에서 꺾인 주식들 계속해서 꺾이는 시점에 이 종목 매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이후로는 계속 매도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FM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주가가 정말 성장을 타면서 5배, 10배 올라갈 때는 구경을 하셨다가 상투를 찍고 이제 주가가 그 좋았던 주식이 좀 밀려 나오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가시는데 성장이 반영된 주식은 웬만한 성장이 추가적으로 나오더라도 다시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주가가 꺾였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을 좀 하시자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역배열로 꺾인 주식이 반등이 나온다면 이건 상승이 아닙니다. 파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그 관점 말씀드리겠고 예를 들어서 메디톡스가 다시 한번 위쪽으로 가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 때문에라도 쉽지 않다고 보지만 만약 그런 시세가 나온다라면 그 접근은 50만 원 이상에서 새롭게 보시는 거지 지금은 역배열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등시 매도 관점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유가증권 시장에서 하락 종목 가운데 눈이 가는 게 바로 SK하이닉스죠. 시총 탑10 가운데 가장 낙폭도 크고요. 현재 직전 저점 이탈하려는 흐름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 대금도 3천억 원이 넘어갑니다. 여기에다 미국이나 중국 쪽에서 약간 부정적인 뉴스 있어서 들고 계신 분들 걱정되실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하이닉스의 문제는 사실 아니죠. 하이닉스의 문제는 아니고 칭화그룹 쪽에서 샌디스크 지난번에 마이크론 인수하겠다 했는데 마이크론 인수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어제 주가 마이크론도 급락이 나왔고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지금 국가기관산업과 제조업 2025의 프로젝트 일환으로 반도체 산업을 좀 육성한다는 부담감이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플랜에 있어서 장기적인 과당 경쟁이라든지 혹은 반도체 수익성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장기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항상 보면 하이닉스 이번에 빠진 이유들이 보면 하이닉스에 대한 이유보다는 주변 반도체 메모리 업황보다는 기업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지금 주가 등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아직은 좀 노이즈 수준이지 않나 싶고요. 칭화그룹을 포함해서 중국 기업들이 바로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만 반도체 메모리 그 시세 자체가 아직까지는 개선세를 눈에 띄게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른 부분은 안 되겠지만 이 또한 가격 접근을 저는 하자라는 의견입니다. 3만 원대 초반이면은 하이닉스는 괜찮은 가격이고요. 다만 오늘처럼 이슈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받는 매매보다는 오늘의 이 이슈성 하락이 멈추는 시점, 제가 말하는 멈춘다는 것은 당일 시세가 올라가는 날, 예를 들어서 내일이라도 1%가 올라가거나 이렇게 상승하는 날 저가 매수를 노리셨던 분들은 집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놀라서 던질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3만 원 받던 주식이니까 여전히 좀 기다려보시고 보이자는 신규 매수 대상으로 노리신다라면은 올라가는 날 한번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아차도 체크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30원대에서 바닥은 좀 다지는데 확실하게 좀 위쪽으로 다시금 반등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자동차주들도 그래서 다소 좀 애매한 흐름 이번 한 주 동안 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기아차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이제 기아차 55,000원의 매물대, 작년도 매물대 저항인데요. 이 구간까지 지난 9월 달에 시도했다가 정말 견조하게 조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매물 소화가 잘 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주가가 빠르고 강하게 올랐는데 조정이 약하면 한 번 더 올라가고자 하는 에너지가 보통은 들어오기 마련인데, 현재 위치에서 기아차가 55,000원을 넘어가면 추세 전환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위치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것이 지금 화학주도 약간 그런 포지션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주가 이런 정도의 위치에 들어와 있다라면은 이것은 중장기적인 시황에 있어서도 조금 어떤 눈높이를 좀 높여도 될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롯데케미칼, LG화학과 함께 기아차의 55,000원, 롯데케미칼 30만 원, 그리고 LG화학 30만 원, 기아차의 55,000원 이런 라인들이 위쪽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지켜지는 움직임을 시장이 주기 시작한다면은 현재 전반적인 시장이 강세장으로의 전환 시점이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매매 직접 진행하지 않으시더라도 지속 체크하시면서 11월 달 전략이라든지 연말 연초 전략에 있어서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갈 것인지를 좀 수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 좀 어떻게 마무리를 오늘 하는 게 좋을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간략하게만 좀 들어볼게요. 네, 종목 구분 전략이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꺾인 주식 나오는 반등은 적극적으로 파시고, 그리고 중장기 바닥 쳐놓고 돌아오는 주식들은 좀 여유 있게 밀리더라도 기다리시면 되고요. 매수하실 분들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전히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전 업앤다운 토마토 투자 클럽 김동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